오늘은 우리 사회 보수 중에서도 아스팔트 보수에 이 천병에 서서 보수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현장에 보이시는 분인데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는 아주 당연히 그냥 그분이 보이면 보이는 것이 당연히 보이는 거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당연히 보이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엄청난 희생으로 그 일을 해 가시는데요. 강재천 선배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예. 앉으십니다. 선배. 선생님, 지금 보수에서 이렇게 아스팔트로 제가 볼 때는 뭐 집회나 행사에 가장 많이 봤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게 몇 년째입니까?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한 8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선생님 뭐 하셨습니까? 뭐 사업도 하고, 네. 뭐 사회 봉사 일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일 주로 했죠. 그러다 어쩌다가 이렇게 8년째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제 오래전부터 세워왔는데, 그런 이제 허접스러운 이제 네. 거리지만, 보니까 거짓과 진실, 네. 거짓과 거짓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우연히 이제 2008년 2월부터 광우병 폭동을 제가 그때 예감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2006년도부터 제가 인터넷은 이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인터넷이 이미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사실을 알았거든요. 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 뭐 종북 단체죠. 그래서 이 광우병을 띄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미 FTA가 그렇죠. 이제 진행이 살살 되고 통상교섭본부가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니까 예.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 반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걸 이제 보면서 2008년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한참 광범위하게 진행될 때 제가 거의 6월에 2번 린치를 당했어요. 아니 6월에요? 예. 어디서 길거리에서 당했습니까? 예, 그때 이제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한 20여 명의 그 한 17살, 18살 뭐 중학생들이 있는 것 같고, 예. 고등학생, 뭐 여학생, 남학생 예. 섞여 있었어요. 예. 근데 입에서 술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풍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촛불 시위 반대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훼손하고 이런 현장을 제가 훼손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를 둘러싸면서 뭐 옷을 당기면서 뭐 꼬집고 네. 침을 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촬영할 친구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80% 이상이 괴담에 쏘가 넘어가고 이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때 그냥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에 이제 나선 게 언제입니까?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인데 그때는 이제 뭐 아스팔트보다는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활동을 했죠. 저도 뭐 옛날에 그렇게 활동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 뭐 식당에 불러서 밥을 사주고, 뭐 주로 이제 뒤에서 이제 응원하는 입장이 있죠. 집회할 때마다 나오긴 나오지만 저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는데, 그런데 제가 직접 이 현장에서 한번 몸을 던져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한국의 종북 좌파들은 이제 노무현 정권이 실적으로 인해서 정권이 넘어갈 거를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 즉 대선에 패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종북 좌파나 또 당시에 이 친노의 핵심 부분들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권을 상당히 초장부터 길을 들이고 이제 친미 정권이다라고 이 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복합적으로 광우병 이런 시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이 현장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셨네요. 그렇지.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지금 그 뭡니까 김정일 이 저팔계 길을 하고 있는 김정일 삼지창이든 그 트럭 조그만한 트럭을 모시고 현장마다 정말 다니시고요. 특히 저는 그 작년에 유병헌 집회를 할 때 저희들이 그때 한 40일 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요. 뭐 6월달부터 시작해갖고 7월 뭐 한 20일까지 23일까지인가 한 것 같은데 그때 진짜 강 선배님이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는 유병헌 문제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이 세월호 선동 제 나름대로는 선배님이 그 광우병 선동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봤듯이 세월호 선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유병헌이라는 부패한 기업인 그리고 그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의 고위 정관계 인사 그런 부분이 이 사태의 원인인데 유가족이나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구조 과정에서의 무능 이런 부분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정권을 그야말로 흔들기 운동으로 들어가는데 아니다 싶어서 했는데 그때도 제가 선배님과 비슷하게 절망감을 좀 느꼈어요. 저는 이제 누구한테 절망감을 느꼈느냐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이 이런 부분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그때 사실 보면 제가 좀 많이 외롭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매일 한 20-30명이 동참해 주셨지만 사실은 뭐 보수의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거의 무관심하더라고요. 선배님 그때 현장에서 보시면 그런데 제가 그때 저는 지금 2012년도 그 534일 그 탈북자 국성 반대 철학 농성을 2012년도 예. 1년 반까지 주도하다가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저는 그때 하고 싶었는데 사실 용기도 이제 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저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우 황 소장이 딱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맥을 짚은 포인트가 저랑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사실 그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좀 뭐 여담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황장소에 톡톡톡을 하는데 근데 저를 부르고 이게 녹화하고 나서 좀 뭔 일을 당할 것 같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요 제가 이 사회운동을 해오면서 또 겪고 보고 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배님에 대해서도 또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안에 이쪽은 솔직히 말하면 보수라고 맨날 보는 사람들 중에 뭐 넥타이 메고 뭐 교수를 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위직을 했던 분,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말고 현장에서 솔직하게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기껏해야 40-50명인데 이제 앞에 나서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그걸 또 돕고 묵묵히 하시는 분들 수백 명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 보수의 집회에 자발적으로 나오셔가 하시는 분들 다 합치면 기껏해야 한 3-400. 그 다음에 뭐 그 앞에서 서서 또 하는 사람들 기껏해야 몇십 명인데 그 안에서 뭔 그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해관계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저는 선배님이 사람이 저는 가장 훌륭한 게 뭔가 하면 자기 몸을과 시간과 그걸 희생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반대급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고 좌파고 간에 관계없이 뭔가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하게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좀 뭐 눈에 들어서 개헌이나 출마할까 뭐 전국구나 하나 할까 자리나 하나 안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선배님 보면 거의 뭐 도 닦은 것처럼 거의 초연하시고 또 보면 뭐 시비도 많이 걸렸어요. 보수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는 참 존경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고 이야기했던 건 보수 쪽 이야기보다는 소위 이제 진보의 탈선 이제 종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트위터상에서 그들로부터 받은 별명이 100개가 넘어요.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방송을 한 2번 제가 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토론회도 참가한 적이 있고 했는데 그날 밤에 그 게시판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거구를 방송에 출연시키느냐, 방송국을 폭파하겠다, 이런 글까지 이제 게시되고 있었어요. 뭐 저도 거부라 소리 듣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에서는 저보고 좌파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황 사장님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응? 몰라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른 거 아니냐. 아니, 전혀 아니고요. 저보고 지금, 직업이 위장 보수 척결한다면서 저를 회부한다 해가지고, 뭐, 고소하고 이런 걸 직업으로 삼고, 비판을 직업으로 삼고 따라다니는 그런 껌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사람이요.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 미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 이렇게 겁이 나고 불편하고 이러겠지만은 저도 이제 선배님 따라서 거의 돌을 좀 닦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뭐 저한테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 고맙고, 저는 이런 방송, 이제 인터넷 방송도 전혀 하지 못하는 인물로 이제 사라지길 바랬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길 바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혹자는 저한테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요. 저희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저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위로 아닌 위로를 하더라고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저러고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게 없거든요. 내가 뭔가를 바랐을 때는 누구만인 거야? 아부를 하고 잘 보이고,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나는 바랄 게 없는데, 얻을 게 없는데, 그래서 당당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저도 뭐 기질의 선배님하고 똑같습니다. 뭐 여기 저 걱정하는 후배라면서 가끔씩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선배님은 담임은 독불 장군이라고, 걸리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뭐 보수도 다 조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지라도 좀 달고 하려면 아부도 좀 하고 좀 원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제가 요즘 성격이 옛날보다 굉장히 원만해졌고요. 또 굉장히 많이 차오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고 이제 독불 장군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세상이 다 그냥 이렇게 뭐 빌붙고 또 아부하고 또 줄 서고 이러니까 그거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친박을 했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무조건 친박만 100%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친이를 까야 되고, 친이를 하면 또 무조건 친이만 빨고 친박을 까야 되는데, 저는 뭐 친이 친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느냐 안 옳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설사 박 대통령조차도 또 좀 잘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유병현 때 싫은 소리 좀 했다가 일베에서 참말로 욕 많이 먹었습니다. 평생 먹을 욕을 다 먹고, 지금도 일베에 보면 제 이름이 황장수 붙여서 쓰는 게 금칙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쭉 겪어보고 있기 때문에 선배님 보면 남같지 않게 좀 이렇게 동질감 내지 기시감, 뭐 영어로 데자뷰 이러죠.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험한 세월에 지금 요즘은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요즘은 그냥 항상 제가 예전에 여기 나올 때 한 6가지 포인트를 잡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수단체 계획도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보수단체를 다 돌아봤지만 제대로 된 단체가 제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편안하게 말을 우리가 서로 발전을 위해서 해야 그러면 욕 좀 먹기 위해서 좀 옷도 먹고 편안하게 합시다. 저도 버스를 합니다. 보수단체가 어떤지, 보수단체, 유명단체를 다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내가 몸담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좀 뭐 너무 크게 기대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이 대부분이었어요. 경로당이. 제도권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경로당을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수단체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같이 나이 40대 중반이 넘은 그런 사람들은 일회용 껌딱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 보수단체가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슈에 따라서 현수막 하나 만들고 티켓 몇 개 만들고 돈 몇 푼 주고 이래서 기자회견 하면서 밥이나 먹고 30분 했다고, 야 우리 애국했다 집에 가자, 이런 모습이
한동안 지속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유사하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학생 운동도 좀 했고 종북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들하고 하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울대 농업정책연구회라고. 근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니까 내가 유학을 가려고 그러다가 대학원까지도 이제 마칠 때가 되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살아온 게 후배들한테 거짓이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투신을 하자 사회운동에 이래서 이제 저는 저기 좀 왼쪽에 있는 단체들에 쭉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전부가 종북 아니면 급자 아니면 이런 단체밖에 없고 제가 그래도 서울대 대학원까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가서 일을 좀 하겠다고 하면 이 자원봉사로 좀 아주 웰컴 할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진짜 청소나 시키고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며칠 하다 보니까 이거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단체를 하나 장하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한농연에 가서 7년 동안 일해서 사무총장까지 하고 빌딩 하나 올려놓고 뭐 최고 농업단체로 만들어 놓고 농업경쟁연합회라는 이름을 바꾸고 나왔는데 저도 지금 선배님과 유사하게 진짜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러 갔다가 단체 같은 단체가 없고 다 이상한 데라서 그렇게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009년도 민보상법 개정 추진본부를 만들었어요. 민보상이라는 건 어떤 네, 거예요?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과거에 내가 운동권 하다가 깜빵도 갔고 뭐 잡혀가 조사도 받고 맞았고 뭐 병신도 되고 이랬다 해가지고 정부로 보고 이제 이 보상을 해달라 하는 법률이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2005년도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 헌법 재심의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재심의 대상자가 당사자가 본인이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 그럼 본인은 다 죽고 무덤에 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서류를 써가지고 재심을 청구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민보상법 안에 들어있는 100여 가지의 사건들 뭐 5.18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거를 재심을 통해서 새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는 거는 1년 반쯤 지나니까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목숨이 협박, 공갈 수도 없이 당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게.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들로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종북척결이라는 말들을 서면서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 옥인교회 534일 철야농성도 주도하게 된 원인이 됐고. 그러니까 그 철야농성을 하면서 정부가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서 만드는 민주화 운동 보상 법안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법을 폐기하자.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건 안 했는데 다행히 종북 문제가 뜨고 하니까 2012년 6월 3일 날 새벽에 제가 철야 혼자 1인 시위를 하면서 그때 새벽 3시 20분에 백요섭과 임요섭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백요섭의 글을 제가 뉴델리에 새벽 3시에 직접 올렸어요. 그거를. 저는 그때 이제 데스크를 안 거치고 글을 올릴 수 있었으니까 올렸는데 그게 저는 마치고 새벽 6시에 마치고 잤는데 11시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은 완전히 임수경 의원이 완전히 떠가 있더라고요. 종북 의원으로. 그래,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뭐 하태경 의원도 뭐 여러 가지 싸우는 문제도 나오고. 그때 뭐 술집에서 술 먹다가 임수경 의원이 뭐 저기 싸웠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게 2012년 6월 3일 날 일요일 탈북자. 새벽 3시 20분에 제가 첫 보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델리 어마어마하게 큰 특종을 잡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옥인교 앞에 534일 동안 있으면서 그게 이제 민보상법 아닙니까? 민보상법으로 들고 간 게 아니고 자생초마당이라는 거. 그걸 이제 그건 단체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모임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만들었는데 요구사항은 뭐였습니까? 탈북자 북송을 중지하라.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왜 종북척결하고 민보상 연결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탈북자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바로 종북 세력들이에요. 그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쟤네들이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임수경 의원이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그게. 그래서 튀어나온 거죠. 6월 3일 날. 예. 예. 그래서 제대로 이제 아구가 맞아졌고, 그래 종목 문제가 시끌시끌 하는 게, 그때부터 실제 종목 문제가 본격적으로 뜬 것도 호gin교회 그 탈북자 고동 반대 농성장에서 떠버린 것 같아요. 제가 2013년도 534일 마치고 499일 되는 날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기 하루 전날 499일이에요. 네. 그때 시진핑 주석님,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마치고 나왔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는 거죠. 저한테 항의 들어온 사람도 많았어요. 예. 북한 인권 단체에서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지난 2개월 전부터 시진핑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안 시키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었고, 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한 명당 300만 원 있어야 데리고 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까지 계속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지금 탈북자를 돕는 분 중에 탈북 브로커를 하시는 분도 많다라는 브로커가 꼭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지만 중재 역할인데. 예. 그런데 북송 반대를 외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북송은 이미 영사일정에 의해서 예, 중단이 됐는데, 중단이 됐는데, 예. 공식적으로는 중단이 됐는데 그 정부 발표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인권단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북한 인권 활동만 한 사람이. 예. 그러면서 후원금을 계속 모으면서 그 돈 실질적으로 한 3, 40만 원 하면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올 수 있는데 그 300만 원 다 가져가면 뭐예요? 미얀마에 13명인가 예. 그 보이고에서 나와서 잡아간 거 있죠? 예. 4년, 5년 된 애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 왜 한국에 안 보내줘요? 예. 한국에서 돈 적게 온다고 잡아놓고 결국은 그런 미얀마 공무원들이 붙들어 놓고 있었겠네요. 공무원이 아니고 선교사들이에요. 아, 선교사들이요? 예. 그러니까 인질 장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선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북한 인권의 가면을 쓰고 이 모습들이 보수 진영에 너무나 많은 초약한 얼굴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진짜 괜히 한번에 못해. 아니 저도 좀 열이 받네. 저는 그 태풍이라는 영화를 보고 곽경택 감독의 거기에 보면 장동건이가 이미연이가 이 탈북자인데 남북에서 버림받고 나중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에도 보면 마지막에 대사관에 탈북에 있던 사람들이 물론 극적인 거지만 강제 송환되도록 한국 측이 오히려 협조하는 이런 양상까지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분개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한 500여 일 동안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체장 농성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밖에서 자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둠 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몸은 좀 망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참 의미 있던 일이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기자회견 30분 하고 야 오늘 애국했다, 자 밥 먹으러 가서 소주 한잔 먹고 룰러랄라 집에 들어가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일 말고 한 번 붙으면 끝을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저는 거기서 그거를 내세워 본 적도 없고 모든 준비를 해놓고 보수단체가 오면 할 수 있도록 세팅 다 해놓고 뭐 처음부터 자원봉사자로 남자, 시다바리로 남자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밑바닥에서 깔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실제로 집회 같은 데서 대부분 보면 와가지고 주최 측에다가 내가 빨리 연설을 순서를 앞으로 해서 시켜달라 이러고 이제 자기 연설 끝나면 가고 뭐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소개해달라, 뭐 또 내 연설을 해달라. 근데 우리 저기 강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집회 현장에 보면 뭐 제가 양복 입고 온 거 오늘 한 두세 번째밖에 안 되고 거의 집회 현장에는 뭐 여름에는 반바지에 모자 쓰고 오시고 뭐 겨울에도 그냥 아주 편하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연설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원래 평상복이 원래 정장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 옷을 저렇게 뭐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 항상 빨아는 있는데 예전에 모 의원과 이렇게 대담을 커피 한잔 마신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날 콤비 윗돌 입고
캐주얼 차림으로 나왔어요. 밑에 바지도 양복 바지였어요. 그건 단지 이제 넥타이만 안 메고 구두 신고 나왔는데 보수 진영은 넥타이 메고 정장해갖고 이렇게 사는 게 보수 활동가래요. 그래서 난 그 말을 듣고 대답은 예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좌파 단체는 돈이 많아가 큰 행사도 저렇게 하는데 보수 단체는 돈도 없어가 기자회견도 겨우 하면서 무슨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대답은 잘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청바지 입고 다녔어요. 자, 이 모습이 현재의 보수 진영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양복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오늘 입었는데 이제 병문안 간다고 오늘 그래서 이제 입고 나온 거예요. 병문안 가는데 또 지저분하게 감고. 저도 오랜만에 네. 입은 거 같아서 저도 뭐 사실 저기 반노 하면서 민주당에서 탈당에 나와서 보수 운동을 좀 할까 하고 보수 단체 주변에 좀 얼쩡거렸는데 그때 이제 뭐 제가 좀 실망을 한 일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미국 스파이로 한때 몰렸었습니다. 이제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 좀 저는 그때 사실 그렇게 되도록 된 분들 중에 보수단체 어른 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전시작전권 이양 반대하는데 좀 이렇게 해라고 해서 제가 그러다가 문건 하나 때문에 미국 스파이로 수사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스파이 조작 사건이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좀 이렇게 해서 보수 쪽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다 신중히 행동해라.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 노무현 정권 때 미국 스파이라고 몰리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측면이 뭐가 있는 겁니까? 정말 그때 좀 외롭게 하면서 화가 좀 났었는데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프레스센터에서 뭐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 지금 제2롯데월드 저게 되면 성남공항이 거의 무력화됐는데 그래서 한때 공군에서 실무자든 장성이든 다 반대했었는데 그 빌딩 하나 120층짜리 짓겠다고 유리로 반사되는 그 공항에 활주로를 옮기고 거기에 120층짜리를 허가해 주는데 당시에 한국의 보수 진영의 지도자라 하는 어르신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냥 동의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보수의 참모습이 아니다. 도덕적인 보수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처음부터 진실과 거짓 싸움이라고 이 바닥에 나왔듯이 보수, 진보, 우파, 좌파, 우익, 좌익, 또 종북 세력, 애국 세력. 저는 이 싸움의 밑바탕에 진실을 추구하는 게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거 보수면 보수다고 해야 되잖아요. 우파는 우파다고 해야 되는데, 자, 우파가, 우리가 좌파가 더 돈이 없으면 깨끗한 걸로 선거를 해야지. 이제 반대로 옛날에 자기들이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보수가 깨끗한 걸로 선거를 해야 됐던 적이 이미 오래됐어요. 저희들 돈 많아요. 그럼 우리는 돈도 없고. 나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이제 모 씨한테 바보등부로 광화문 갔는데 돈이 없으면 바보등부로 다녀요. 저는요. 그렇게 뭐 다행히 가면 뭐 밥은 사주니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바닥에서 그 8년 가까이를 지내왔던, 그리고 이제는 뭐 배가 고프고 또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뭐 이렇게 감흥 깊다. 아까 방금 말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수들한테 섭섭하다. 예전에는 그랬던데 지금은 섭섭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아, 우리 이 바닥에 그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니까 섭섭한 게 아니고 인정을 바로 그래 이거 다 실체를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요즘 돈을 닦고 나니까 예. 그래서 있는 대로 바라보자 이런 자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다른 동지에게 그런 일들이 당할 때 누가 좀 도와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할 때는 지금도 화가 나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보수단체들이 뭐 어쩌기 집회라든지 행사 이런 거를 하다가 보면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집중 타겟이 돼서 피해를 좀 보기도 하는데 이럴 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좀 어떤 공동체 같은 정신으로 서로 좀 보살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책임은 한 명에게 남고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다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같이 되는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참 섭섭하시죠? 아니, 사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좋아진 것 같고, 왜 그러면 제가 이제 SNS를 이제 가르치면서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인까지 연결시키자. 개인 네트워크도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1인 미디어 방송이라서 1인 미디어 방송이 나중에 공중파 방송을 이길 수 있다고 제가 SNS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2010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못하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시대가 왔어요. 황정 소장님은 이게 지금 방송을 2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체 제작을. 그 파급 효과가요. 많이 제작하는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보다도 액기스만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면 사료의 가치나 혹은 자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고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또 한 사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서로가 또 힘을 보태고 이렇게 또 나눌 때는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또 그게 이제 뭐 다른 네트워크 이런 것도 연결 다 되는 거죠. 방송 연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 보면요, 뭐 술집 있는 골목길 하나에 조폭들이 한 100명이에요. 그 조그만 골목에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구멍가게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보수가 솔직히 말하면 단체 활동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다 영세한데 여기에서 특히 저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서로 돕고 그래서 서로가 각자 영역을 넓혀가다가 어느 정도 영역이 넓어졌을 때는 이 부분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수 운동체가 일종의 큰 방송을 하나 만드는 이런 식으로까지 진화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그만 그 골목에서 서로 간에 시장 싸움하고 앉아있거나 니는 뭐 안 보고 안 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르는 데는 다 갑니다. 이봉규 선배 하는 팟캐스트도 갔고요. 내일은 저 시내시 그 시가 하는 거기에 가서 베니지하고 또 3명이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필요로 하는데 부르는 데는 다 가고 또 저도 또 가리지 않고 모실 만한 분은 또 다 모시고 이러면서 이게 이 보수의 콘텐츠가 점점 진화되고 또 이 교차되고 이러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신기하게 2010년대 SNS 교육 자료가 제가 만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물론 그래서 그때 유명한 때 제가 생각이 왔는데 나갔던 것도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선배님 이제 요즘 몸은 좀 회복이 됐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몸이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빠진 것. 어디 지금 몸이 어디가 좀 안 좋으십니까? 이제 제 친구가 이슬이거든요. 예. 그 이슬이하고 너무 친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속상한 일, 참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그냥 이슬이를 품고 이렇게 자고 이런 게 많아요. 이슬이가 뭡니까? 이슬이라고 이제 알코올이 있어요. 이슬이. 예. 제가 요즘 그 술을 조금 생각이 있어가지고 술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래서 그걸 약주를 많이 하셨구나. 주변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어쨌든 간에 좀 건강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 이게 원래 사람이 아스팔트에서 특히 집회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이 워낙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또 마치면 술을 한잔 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우리 제가 강 선배님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광화문에 뭐 집회하실 때나 이럴 때 술을 갖다가 못 먹게 후배들을 단속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시비도 좀 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본인 저렇게 약주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술은 좋아하지만 이게 마셔야 될 때 안 마셔야 될 장소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종북 축제를 외치면서 하면서 종북 세력들이 텐트에서 술 마시고 행패 부르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대세가 다른 게 뭐냐 이런 제가 관점에서 오긴 게 535일 동안 거기서 술 마신 적 없어요. 밖에서 마시라. 간혹 그러다가 이제 동아일보 앞에서도 한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불같이 화를 제가 좀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하여튼 그때 저는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 좀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그분들께 좀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 저 강 선배님이 이제 돌을 닦으시는 경지에 원래 성격이 불같던 분인데,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 보수 세력이 내부에 서로 이견도 있고 또 의견도 다르고 이러더라도 서로 이제 이 감싸 안고 또 이해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로 가야 된다. 저도 요즘 제가 좀 남한테 편협하게 안 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필요로 하는 데는 진짜 휴일에는요 좀 나가야 되는 일이 있고 한데, 제가 우리 강 선배님이 살아오신 세월에 비하면 제가 느끼는 이런 불평은 사소한 거죠.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바닥에서 시다바리로 남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왔거든요. 해보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꾸 버리다 보면 이게 다 떨어지가 버릴 거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버리는데 누군가 또 채워줘갖고 버릴 척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버리는 만큼 또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신이 있다. 그래 뭐 무슨 신인지는 모르죠. 제가 어떤 뭐 신앙적인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내 스스로 믿는 신일 수도 있는데 부족하지만 버리자. 그리고 이 씨가 썩어가지고 꽃을 피우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씨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편해요. 이제 거의 도인을 넘어서 이제 수도사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어디 설화에 지금 저 사모님이나 저 자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죠. 예. 가족들이 어디 겪는 고난이 보통이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대접은 받으십니까? 지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때 나왔어요. 그때. 그때 나왔어요. 그때 나왔고 누가 감옥에 갔다 온 이런 일로 감옥에 갔다 오는 그 남편을 참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요즘 그 서희식 위원장 부인 그 탈북자죠. 그분 보고 저는 무진장 부러웠어요. 그 옥바라지 하면서 남편한테 끝까지 싸웠어요. 참, 저는 서희식이라는 위원장이 아마 부인 아니었으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 어떤 거대한 이념적 집단을 맞서서 이렇게 싸운다는 게 한가지 희생을 이렇게 당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공동체적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는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마음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마치는 시간이 좀 돼서요. 이야기 하실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가 보수가 지금 단체가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보수 단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방법론이나 노선론이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 합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막말로 좀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다른 이슈에 갔을 때는 함께 뭉치고 또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지요. 근데 제발 절대 고소고발 이런 거 우리끼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참고로 엄청 뭐 고발 이런 거 많이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지금까지 안 하고 돌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에 보면 항상 이렇게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별이 빛나는 것은 그걸 반사해주는 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음지에서 묵묵히 구전일, 실현일 다 하시면서 우리 보수를 지켜오신 강재천 선배 오늘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